안녕하세요, 말년복덩이 여러분. 오늘도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습니다. 오늘 전해드릴 이야기는 정말 감동적인 실화인데요. 치매를 앓고 계신 할아버지가 70년 만에 처음으로 할머니께 생일 선물을 드린 이야기입니다.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세요. 구독도 좋아요도 무료입니다. 알림 설정도 해주시면 앞으로도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어요. 그럼 지금부터 함께 들어보실까요? 서울의 한 작은 아파트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할머니의 89번째 생일 아침이었습니다. 새벽 6시 할머니는 평소와 같이 조용히 잠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아직 잠들어 계신 할아버지를 깨우지 않기 위해 발끝으로 조심스럽게 걸어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창문 너머로 스며드는 아침 햇살이 할머니의 주름진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89년이라는 긴 세월의 흔적들이 그 얼굴에 새겨져 있었지만 여전히 온화한 미소를 잃지 않은 분이셨습니다. 할머니는 물을 끓이며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오늘이 자신의 생일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은 아마도 자신뿐일 것이라고요. 아이들은 모두 멀리 떨어진 곳에서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고 가끔 안부 전화를 주는 것만으로도 할머니는 충분히 고마워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침실에서 천천히 잠에서 깨어나고 계셨습니다. 치매가 진행된 지 벌써 3년째였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건망증인 줄 알았습니다. 열쇠를 어디에 뒀는지 잊어버리고 며칠 전에 만난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는 정도였죠. 하지만 점점 증상이 심해졌습니다. 어제 먹은 음식도 기억하지 못하고 방금 전에 한 말도 잊어버리고 심지어는 가끔 할머니를 알아보지 못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 날이면 할머니는 화장실에 들어가서 조용히 눈물을 흘리곤 했습니다. 67년을 함께 살아온 남편이 자신을 낯선 사람처럼 바라볼 때의 아픔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침대 끝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오늘은 비교적 맑은 날이었습니다. 가끔 할머니를 알아보고 간단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날들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언제까지 이런 순간들이 지속될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아침 식사를 준비하면서 지난 67년의 결혼 생활을 떠올렸습니다. 1956년에 22살의 나이로 결혼했을 때만 해도 앞으로 이렇게 오랜 세월을 함께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전쟁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절이었고 모든 것이 부족한 시대였습니다. 신혼 시절의 집은 방 하나짜리 단칸방이었습니다. 수도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고 전기도 자주 나갔습니다. 할아버지는 새벽 5시에 일어나 공사 현장에 나가셨고 할머니는 남의 집 바느질을 해주며 생활비를 벌었습니다. 첫째 아이가 태어난 것은 결혼한 지 2년 후였습니다. 1958년 가을 할머니의 24번째 생일이 지나고 얼마 후였죠. 그때는 산부인과도 제대로 없던 시절이라 동네 산파 할머니의 도움으로 집에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해 할머니의 생일날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하루 종일 일을 하고 집에 돌아와서야 오늘이 할머니의 생일이라는 것을 기억했습니다. 주머니를 뒤져봐도 돈 한 푼 없었습니다. 그나마 있던 돈도 모두 아기용품 사는데 써버린 후였거든요. 할아버지는 미안한 마음에 할머니에게 약속했습니다. 언젠가 여유가 생기면 꼭 생일 선물을 해주겠다고. 지금은 아무것도 해줄 수 없지만 평생 그 약속은 잊지 않겠다고 말입니다. 그 후로 세월이 흘렀습니다. 둘째, 셋째 아이가 태어났고 할아버지는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시작해서 나중에는 작은 철물점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할머니도 아이들을 키우면서 틈틈이 부업을 하며 가정경제의 보탬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급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아이들 학비, 병원비, 집 수리비, 생일 선물 같은 것은 언제나 나중으로 미뤄졌습니다. 할아버지도 점점 그 약속을 잊어가는 것 같았고 할머니도 굳이 상기시키지 않았습니다. 가족이 건강하고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했으니까요. 시간이 더 흘러 아이들이 모두 성인이 되고 각자의 가정을 꾸리고 독립했습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둘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때쯤 되어서야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겼지만 이미 두 분 모두 70대가 되어 있었고 생일 선물 같은 것은 젊은 부부나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세월은 흘렀습니다. 80대가 되고 이제 89세가 된 지금까지도 할머니는 생일 선물을 받아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오늘 아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할머니는 할아버지에게 조심스럽게 오늘이 몇 일인지 물어보았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이었지만 역시 할아버지는 고개를 돌려 할머니를 바라보며 잘 모르겠다고 작은 목소리로 대답하셨습니다. 치매가 진행되면서 할아버지의 기억은 점점 더 멀어져 갔습니다. 때로는 할머니를 자신의 누나나 어머니로 착각하기도 했고 때로는 완전히 모르는 사람 취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할머니의 마음은 찢어질 것 같았지만 화를 내거나 슬퍼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할머니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늘이 자신의 89번째 생일이라고 담담하게 말했지만 할아버지는 잠시 할머니를 바라보더니 다시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예상했던 반응이었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이 아팠습니다. 아침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평소와 다름없이 조용히 식사를 하셨습니다. 가끔 숟가락을 들다가 멈춰서 무언가를 생각하는 듯한 표정을 짓곤 했는데 오늘은 유독 그런 모습이 자주 보였습니다. 할머니는 별다른 기대 없이 평범한 하루를 보낼 준비를 했습니다. 빨래를 하고 집안 청소를 하고 저녁 준비를 하는 일상적인 하루 말이죠. 생일이라고 해서 특별할 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점심을 먹고 난 후였습니다. 갑자기 할아버지가 일어나셨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더 또렷한 표정이었습니다. 무언가 결심을 한 듯한 모습으로 현관 쪽을 향해 걸어가시는 거였어요. 할머니는 깜짝 놀랐습니다. 요즘 할아버지는 혼자 밖에 나가는 일이 거의 없었거든요. 치매 증상 때문에 길을 잃을 위험이 있어서 외출할 때는 항상 할머니가 함께 나가거나 아예 집에서만 지내시곤 했습니다. 할머니가 어디를 가시는지 물었지만 할아버지는 잠깐만이라고 중얼거리며 신발을 신기 시작하셨습니다. 길을 잃을까봐 걱정이 되어 따라 나서려고 했지만 할아버지가 손을 들어 말리시며 혼자서도 갈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할아버지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어딘가 간절한 그리고 무언가를 꼭 해야겠다는 의지가 느껴지는 표정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불안했지만 할아버지의 그런 모습을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터라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천천히 아파트를 나서셨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면서도 중간중간 멈춰서 무언가를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발걸음은 생각보다 확고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가야 할 곳을 정해두고 있었던 것처럼 말이죠. 할머니는 창가에서 할아버지의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구부정한 등과 느린 걸음이지만 그 안에 어떤 목적의식이 느껴졌습니다. 할아버지는 아파트 정문을 나서서 큰 길로 향했습니다. 동네는 할아버지에게 익숙한 곳이었습니다. 이 아파트에서 산지 벌써 20년이 넘었거든요. 비록 치매 때문에 가끔 혼란스러워 하시지만 오늘만큼은 길을 잃지 않으실 것 같았습니다. 할아버지는 동네 상가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작은 빵집이 하나 있었습니다. 부부가 함께 운영하는 작은 가게였는데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가끔 빵을 사러 가던 곳이었습니다. 빵집 아주머니는 할아버지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평소에는 할머니와 함께 오시던 분이 혼자 오신 것도 신기했고 무엇보다 할아버지의 표정이 평소와 달리 진지했기 때문입니다. 할아버지는 빵집에서 가장 작은 크기의 생크림 케이크를 하나 골랐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글씨를 써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빵집 아주머니가 무슨 글씨를 써드릴까요? 물으니 할아버지는 또렷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생일 축하라고 써주세요. 아주머니는 케이크 위에 정성스럽게 생일 축하라는 글씨를 썼습니다. 그리고 작은 촛불 하나도 함께 꽂아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조심스럽게 케이크를 받아들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서 기다리고 있던 할머니는 할아버지가 작은 봉지를 들고 돌아오시는 모습을 보고 안도했습니다. 다행히 길을 잃지 않고 무사히 돌아오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할아버지는 현관에서 신발을 벗으시더니 조심스럽게 거실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할머니 앞에 봉지를 내려놓으셨습니다. 할머니가 그게 뭐냐고 물으니 할아버지는 봉지에서 작은 케이크를 꺼내셨습니다. 동네 빵집에서 파는 가장 작은 크기의 생크림 케이크였습니다. 그 위에는 삐뚤빼뚤하지만 정성스럽게 쓰인 생일 축하라는 글씨와 작은 촛불 하나가 꽂혀 있었습니다. 그 순간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89년을 살면서 그리고 67년을 함께 살면서 처음 받는 생일 선물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치매로 인해 대부분의 기억을 잃어버린 할아버지가 어떻게 오늘이 자신의 생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셨는지 놀라울 따름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생일 축하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70년 전의 약속에 대한 미안함과 이제야 지킬 수 있게 된 것에 대한 안도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어떻게 기억하셨냐고 물으니 할아버지는 잠시 머뭇거리시더니 천천히 대답하셨습니다. 젊었을 때 너무 가난해서 아무것도 해줄 수 없었는데 그때 여유가 생기면 꼭 생일 선물을 해주겠다고 약속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할머니는 그제야 기억이 났습니다. 50년도 더 된 일이었어요. 첫째 아이가 태어나던 해 자신의 24번째 생일날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빈주머니를 뒤지며 미안해하던 모습, 그리고 언젠가 꼭 갚아주겠다고 하던 그 진심 어린 약속을 기억해냈습니다. 할아버지는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걸 다 잊어도 그것만은 잊을 수가 없었다고, 평생 마음 한구석에 남아있던 약속이었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을 들은 할머니는 더 이상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눈물만 끝없이 흘러내렸습니다. 기쁨의 눈물이면서 동시에 70년을 기다린 세월에 대한 감회의 눈물이기도 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왜 이제야 생일 선물을 주냐고 할 수도 있겠지만 할머니에게는 그것이 전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할아버지가 그 약속을 평생 마음에 간직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두 분은 작은 케이크를 나누어 드셨습니다. 케이크는 정말 작았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그 무엇보다 컸습니다. 70년을 기다린 약속이 마침내 이루어진 순간이었으니까요. 할아버지는 다음 날이면 또 오늘의 일을 잊어버리실지도 몰랐습니다. 치매라는 병은 가장 소중한 기억까지도 앗아갈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것조차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가 고맙다고 속삭이시자 할아버지는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할머니의 손을 잡으셨습니다. 그 손은 70년 전 젊은 날의 그 손과는 많이 달라져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사랑만큼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두 분 모두 젊은 시절의 그 약속을 선명하게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치매라는 어둠 속에서도 사랑의 약속만은 빛을 잃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사랑이란 무엇인지, 약속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기억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이죠. 할아버지는 일상적인 기억들은 모두 잃으셨지만 가장 소중한 약속만은 마음 깊은 곳에 간직하고 계셨습니다. 어쩌면 진정한 사랑이란 이런 것일지도 모릅니다. 시간이 지나고 모든 것을 잊어버려도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마음만큼은 영원히 남아있는 것 말이죠. 사랑은 때로는 기억 속 깊은 곳에서 가장 소중한 약속의 형태로 우리를 찾아온다고 합니다. 어떠셨나요? 오늘도 가슴 따뜻한 이야기로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치매라는 병마와 싸우면서도 가장 소중한 약속만은 잊지 않으신 할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우리 모두에게도 이런 변치 않는 사랑이 있기를 바라며, 그리고 소중한 사람들과의 약속을 소홀히 하지 않기를 바라봅니다. 때로는 늦더라도 진심으로 지킨 약속은 그 무엇보다 값진 선물이 될 수 있으니까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따뜻한 이야기를 전해드릴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감동적이고 의미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든 분들의 말년이 폭덩이가 되시길 바라며 안녕히 계세요.